안녕하십니까.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김태규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만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연평균 14.3%씩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농촌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국내 반려동물 총생산 규모가 9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2017년도 최근 자료에 의하면 농축산식품부의 주축으로 2020년경 6조 원대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7년 미국의 총생산 규모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68조, 중국은 16조, 브라질은 6조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도 곧 조만간 6조 시장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반려동물 사육 투수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 사육 관련 시장이 성장하게 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사육 가구 수가 늘어나고 반려 투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업종의 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7년도 7월달 한 미디어 보고서에 의하면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직업이 한 4만 개가 생긴다고 실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에 따라 많은 직업들도 생산을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기 직종으로 뜨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란 직업입니다. 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요, 견주님을 대신해서 모든 장례 절차를 장묘법 안에 테두리 속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는 반려동물 전문가를 얘기를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견주님 곁에서 이를 지도하고 모든 장례 절차 전반을 대행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려동물이 죽었을 적에 주인의 의해 가지고 동물보호법, 동물장묘 규정 안에서 장례 상담, 장례 절차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특히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반려동물 가족들이 동물 장례 절차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같은 우리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선택을 우선은 사체가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체 처리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하장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체 처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장장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직접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물론 뭐 바빠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손이 딸려서도 그럴 수도 있고 하장 업무가 바빠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견주님이 하장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이런 반려동물이 죽었으니까 사체를 좀 가지고 가가지고 하장을 좀 해주십사, 장례 절차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직접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장장까지 찾아가가지고 하장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하장장에 도착을 하면은 하장장에 따라가지고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기록지에다가 반려동물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사유, 이런 것도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하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염을 할 건지, 간은 무엇을 쓸 건지, 또는 육을 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지, 또는 하장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상고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수목장을 할 건지, 아니면 유고를, 분고를 할 건지, 상고를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상고래라는 것은 유골을 곱게 갈아가지고 뿌려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유골은 하장을 한 어떤 형태에 조금 남아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반려동물은 체격이 적기 때문에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주 조금 나옵니다. 근데도 그거를 갈아가지고 뿌려주는 걸 의미하는 걸 저희들 상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유골을 상골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지금 현재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불법인데 아주 유골이 적기 때문에 그걸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견주님에게 이걸 납골당에 안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유골을 집으로 가지고 갈 건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면은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반려동물 죽었을 적에는 당황스럽고 이래가지고 경향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반려동물 사후에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또는 거식증, 폭식증 이런 증세들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도 편달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저희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의 주인의 고민은 뭐냐면, 반려동물이 죽었잖아요. 그 첫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은, 하장장에 직접 갈 수가 없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동물이 죽으면은 휴가를 내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고 하장장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장장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또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서 하루 이틀 3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직접 겪은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워킹맘인데 집에서 한 14년 정도 기르던 반려견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제 지인이 그분하고 친구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사정을 얘기, 제가 가보니까 그 사체를 어디다 놔놨냐면 쇼핑백에 담아가 수건에 말아가지고 쇼핑백에 담아가 베란다에 놔놨더라고요. 그럼 그 사체가 완전히 굳어가 있겠죠.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그러니까 반려동물 견주님들은 사체가 죽으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장장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오지도 안 하고, 특히 직장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게 견주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견주님들은 이 하장장에 가지 않고 이 사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령자들, 연세가 많죠. 이분들은 하장장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 워킹맘 이런 분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전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현장에 가정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체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하장을 가가 장례 절차를 밟는데, 반려동물 장례 전문 지도사를 부르게 되면 세 가지의 선택권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장장까지 동행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맡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적으로 저희들 다 맡겼을 적에 어쩌면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는 일단 사체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사체는 고정된 자리에서 죽지 않고 돌아다니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침대 밑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베란다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거실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반려동물은 뇌가 적다 보니까 막 뛰어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내진탕으로 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당이 있는 데는 어떤가 하면은, 마당에서는 큰 개들은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음식을 잘못 먹고 또는 독성 있는 것을 잘못 먹고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또는 지하실 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저희들 일단 사체 파악을 먼저 하고, 가정집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사체가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사체 이동을 시킵니다. 한쪽으로. 그리고 그 옆에 흩어져 있는 오수들 또는 오염 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부위를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담요 위에 있는 그 반려동물에게 알코올로 깨끗하게 수세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입관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하장장으로 발인을 해서 오게 되죠. 요거는 견주님들이 저희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저희들은 가정집에서 기록지에다가 모든 걸 기록을 하겠죠. 자, 반려동물 이름, 나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별, 그죠? 견주님의 어떤 주소, 인적 사항들, 그리고 견주님의 이 하장을 했을 때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골을 할 건지, 또는 그 유골로 남길 건지,
그죠? 또는 낙골당 안치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상굴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수목장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집으로 저희들이 가져다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견주님 동행 없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견주님인 하장장까지 동행하고자 할 적에는 마찬가지로 현장에 방문해가 사체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체를 한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 주변에 흩어져가 있는 오수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난 다음에 소독을 해드리죠.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견주님에게, 자 그러면은 반려동물이 지금 사용했던 하우스라든가 먹다 남은 간식, 그리고 옷, 신발, 용품들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견주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견주님 뜻에 따라 처리해주고 입관을 해서 견주님하고 같이 하장장을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장장에서는 다시 기록지에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 이제 하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견주님들 저희들한테 어떤 또 부탁을 하나 하면은 가정 장례를 치러달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들 가정에 방문을 했을 적에 하장장도 안 가고 저희들한테 전적으로 맡겨 가지고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모든 절차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장장에 가면은 추모 시설이나 모든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장장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 A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지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사체를 염할 수 있는 자를 한쪽으로 이동을 해놓고 그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오수 정리를 해주고 다시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사용하던 옷가지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어보고 또 상세하게 기록지에 기록을 하고, 이제 순번대로 사체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수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는 사체가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직이 되죠.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펴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를 만져봤을 적에 체온이 있을 적에는 수시가 되는데, 만약에 사체가 경직이 되고 이미 오래됐다 그러면 수시를 하시면 안 돼요. 2차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사체는 뼈는 약해요. 건드리면 다시 2차 사고로 부러져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있는 그 상태로 염습을 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알코올로, 그죠? 그 살짝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털 방향으로 닦아주시고 또 빗질도 철 방향으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염을 하고 수세복을 입히고 그리고 몇 배로 입혀서 입관을 하게 되죠. 입관 시에는 꼭 견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염할 적이나 이럴 적에는 가정 장례를 하더라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입관을 할 적에는 견주님에게, 자, 입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견주님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에다가 엮고 견주님하고 같이 양쪽으로 솜으로 채워가지고, 그죠? 간을 뚜껑을 덮고 또 간단한 추모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하장장에서 하는 절차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다 약간 추모할 수 있는 가정용 재단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이제 견주님하고 대화를 또 나누면서 어떤 설명을 꼭 해줘야 되나 하면은, 사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견주님에 대한 펜노스 증후군에 대해 꼭 말씀을 드리고, 견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제가 상담해 드리겠다고. 이 역할도 저희들 반려동물 전문 장례 지도사 꼭 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인을 해서 하장장으로 가죠. 장례업자한테. 자, 그럼 장례업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동물 장례식장 시설, 동물 하장장이나 건조 시설, 그리고 동물 전용 보관 시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동물 장례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물보호부 시행규칙에 제37조 동물장례업 등록에 보면은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내역물 배치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시설 기준을 갖추면서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동물 사체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 이 부분은 하장장 업주에게 해당됩니다. 다른 분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장장 업주는 반드시 동물 사체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를 할 계획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하장장 시설 운영자는 등록증을 잘 보이는 것에 비치를 하고 해놓고, 그리고 하장장이나 건조장 시설 운영자들은 그 장면을 녹화 장면이나 건조 장면
장면을 녹화해 가지고 30일간 의무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저희들이 다 가가지고 장례 하장을 받으면서도 합법적인 회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은 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단 반려동물이 사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상담 전화가 오게 되겠죠. 반려동물 사망하면은 견주님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화를 받아도 사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견주님 전화를 받고 먼저 질문해야 되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견주님들은 경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몇 년이 됐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자, 가정 안에서 죽었다면은 자, 그러면은 아기를 이불이나 담요 위에 올려서 한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겠다면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고 저희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 이러면은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달려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고 마당에서 만약에 죽었다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체는 바로 죽으면은 바로 파리라든가 개미라든가 바깥에 죽으면 바로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럼 견주님한테 두꺼운 박스나 아이가 그동안 깔고 덮던 이불, 두꺼운 이불 위에 한쪽 올려놓을 수 있는 물어보고 그러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라 그러시고 그렇게 도저히 뭐 하겠다 그러면은 즉시 바로 달려가셔가지고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택을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 이제 자택 방문해가지고 장례 절차를 재확인하고 다시 그 기록지에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자, 하장을 해가지고 상고를 하실 건지, 수목장을 하실 건지, 납골당에 모실 건지 여러 가지 기록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세세하게 견주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 수시를 하게 되겠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소독은 우리가 알코올로 닦아내는 거 의미하지만 수시는 몸이 굳지 않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만져보고 체온이 남아 있으면은 수시를 하는데 만약 체온이 굳어 있다면은 그걸 억지로 다리를 풀려가라고 주무르거나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세를 먼저 하고 염습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 염습도 모든 부위 거의 사람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 막고 귀 막고 벼슬구를 막죠. 그리고 반려동물은 그 안구가 사람보다 조금 나와가 있어요. 그래 대부분 다 죽으면 눈을 뜨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놀래요. 왜 놀라냐면은 이게 그만큼 잘했는데, 그죠? 잘했는데 왜 눈을 뜨고 죽었지? 뭐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이 눈을 감기는 적에도 체온이 남아있으면 잘 감기지가 않습니다. 자, 눈을 감기는 체온이 좀 식었을 적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내려가 본드 붙이듯이 지그시 천천히 눌러주면서 눈을 감기셔야 돼요. 체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입관을 하게 되죠. 입관 때는 마찬가지로 견주님에게 입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협의후 재단 설치 그리고 바로 발인이 돼가 있는데 가정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은 바로 발인을 하셔가지고 하장장에 도착해서 하장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고를 인도받아가지고 견주님한테 전달해드리면 되겠죠. 또는 견주님이 우리한테 모든 맡겼다면은 견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유고 처리를 해드리면 됩니다. 자, 지금 반려견 사육 가구가 570만 구가 넘어가고 있고 반려견이 632만이 그리고 반려모가 243만 마리 그죠? 반려동물 사육 인구수가 1,4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2018년도 4월 3일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자료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자녀 가구가 10상 중 4상인데 자, 또 반려동물을 그죠? 많이 기르고 있죠. 무자녀가 증가할수록 반려동물이 또 가만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우리 고령자들이 매년 증가를 하잖아요. 2020년부터 매년 48만 명씩 증가한답니다. 그럼 또 그만큼 반려동물을 기르는 고령자들 많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1인 자녀의 증가. 자,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그 아이들 외롭게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맞벌이 한다고 나가고 또 집에 늦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로운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그죠? 외로움을 타지 말라고 반려동물을 사육하게끔 허락을 하죠. 그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려동물 언젠가는 죽는답니다. 죽는 거예요. 사람 수명으로 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려동물 한 4회, 5회 그죠? 죽음을 맞이하죠. 자, 그러면은 현행법상 이 사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사체 처리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깥에 버려도 이거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 폐기물로서 동물병원이나 어디 죽었을 적에 의료 폐기물로 분리해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정된 소각로 등록된 전용 하장시설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장장 업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전부 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 통계조사에 보면은 사후 처리 방법이 동물병원에 의뢰하는 처리가 27.9%, 그리고 불법이지만은 이런 장례 절차가 있는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장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장하는 경우가 47%가 넘습니다. 47.1%입니다. 그러니까 하장장에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매장을 하는 경우가 약 50%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장묘 업체에 의뢰한 게 24.3%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불법을 모르고 불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의무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장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훈련된 반려동물 전문 장례 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반려동물 관리협회에서는 필기시험과 직무 교육을 통해서 전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를 민간 자격증을 쪽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자격증 발급 기간이고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한국 반려동물 관리협회에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약 한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한 1,96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 과목에서는 1차적으로 필기시험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합격이고 가락은 40점. 그리고 문제는 반려동물 장례와 결혼에서 20문항,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에서 20문항,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 행정에서 20문항, 그리고 2차는 직무교육으로 이어지는데 이 직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물 장례 실습 때 12시간이 교육이 되는데 이 직무교육은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2차 직무교육에서 실습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1차는 기본적인 이론이 기본적인 거고 어떤 상식적인 것을 알기 위해 하는 거지만은 이 직무교육은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사체가 눈에 들어왔을 때 사체에 보여 일 처리를 하는 모든 것들을 직무교육에서 다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뛰신 강사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장례 상담, 염서, 유골 처리 방법 및 여러 가지 그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례 지도사의 사명의 직업관 등을 직무교육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론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 경험이 없으면은 실무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이 직무교육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알코올을 실제 사체는 아니지만은 인형을 갖다 놔놓고 사체라고 생각을 하고 알코올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염을 하고 입관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적인 거를 짧지만은 12시간에 거쳐서 직무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마찬가지고 사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견주님들은
이게 하장장애하고 반려동물 지도사하고의 어떤 가정에서 와가지고 하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직접 방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해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사체를 수습해가지고 하장장까지 가가지고 절차에 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장장에 가면 하장장 안에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 이제 뭐 절차에 따라가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거예요. 부르기는 불렀는데 이 반려동물 전문 지도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게 순번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는 바깥에 반려동물 동물 전문 장례 지도사가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반려동물 전문 장례 지도사는 인기 있는 직종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근데 일부 많은 견주님들은 전문 장례 지도사가 있는지 어떻게 사체 처리를 하는지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불러놓고도 긴가민감하고 전적으로 또 맡기기도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들이 그 바깥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견주님들에게 각인시켜 나가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장례 문화를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저희들이 또 일조를 하는데 바로 반려동물 전문 장례 지도사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직무 교육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1차 필기, 2차 직무를 통해서 전문적인 반려동물 관리사를 육성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김혜규였습니다.